은 기록하고 이 생각하는 인문학 책을 어, 이 만난 게 요거 말고 요 전에 리딩으로 리드하라 이 이지성 작가의 리딩으로 리드하라라고 그 책을 제가 박사할 때 우리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읽어보라고 한 권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때 몇 사람한테 우리 그 저기 코스웍 그 공부할 때 교수님이 경영학 박사고 이제 경영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꼭 책에 대해서 인문학 책이고 뭐 이런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뭐 저도 책을 아주 안 읽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책 저 모으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에서 여기 이사 올 때 한 권은 아니 1톤 트럭 하나는 그 저기 학교 도서관에 작은 도서관에 보내고 또 1톤 트럭은 하나는 버리고 또 하나는 일로 서울로 가져왔는데요. 그런데 그 하여간 제가 이 책을 소개받고 저기 리딩으로 리드하라를 읽으면서 이성 작가 책 그때 당시 한 스물 몇 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거를 다 샀어요. 다 음. 사가지고 집에서 읽어보고 그거 읽고 나니까 이것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읽고 이거 읽기 전에 저기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를 먼저 읽었어요. 1, 2권 있는데 1, 2권 다 읽고 지금은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가 바뀌었죠. 리뉴얼 해가지고 1독, 2독으로 나왔는데 1독, 2독은 그 이 홍대리보다 감흥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다 읽어봤는데 감흥이 없어갖고 저는 절판된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가 훨씬 저한테는 좋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뒤에 있는 그 인문학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이분이 그런 거를 잘 소개해 놨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책을 조금 더 읽어본 적이 있는데 책을 처음에 만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걸 통해서 책을 읽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마 그 발표해 주실 두 분께서 그래도 앞부분이라서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발표 끝나고 나서 나눔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주인 선생님 좀 늦으실 것 같다고 하더니 미리 들어오셔서, 네. 어, 예, 숙제는 숙제다 보니까 네, 숙제를 축제처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숙제를 축제처럼. 아우, 장면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요. 컨디션 안 좋을 때는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컨디션이 확 풀려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예, 지금 딱 이 말 들으실 때 웃으신 것처럼 웃으면서, 예, 그렇게 우리 스마일리치가, 이게 독서 리뷰해도 웃겨요.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아니, 네, 이거는 웃길 수가 없이요. 저기 인문학 책이라서 다 중요해서 그냥 책이 다 줄쳐져서 다 줄쳐져 있어갖고 아니 통줄이야, 통줄. 통줄.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리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다 그냥 베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쨌든 그 와중에 막 말이 되든지 막 이렇게 막 안 보이네요. 막 이렇게 다 빨간 줄 파란 줄 막 건가? 제가 인문학책이 아니라 미술책이구나. 응. 컬러링 책. 아 아니 인문학 책을 안 읽다가 이거서는 거다 글씨 단어도 어렵고 글씨도 어렵고 막 하여튼 리뷰하기 어려웠는데 어쨌든 숙제를 숙제처럼 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했으니까 예, 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읽기라도 해야죠. 저도 뭐 그럼 PPT 만들려니까 또 이거 일이라서 그냥 블로그도 올릴 겸 겸사겸사 그냥 다른 분처럼 그냥 블로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아,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죠? 아, 그 뭐 아유, 편안한 대로 하시면 팡팡도 돼요. 돈이네, 우리 선생님은. 예. 예, 돈 좀 벌어야 되겠다고, 네. 예. 4, 생존 5만 따라쟁이 원이요? 하면서, 네? 다 예, 5만 원이야? 만 원짜리도 없고. 아유, 다 5만 원으로 해야지. 그래서 만 원짜리 요즘에 만 원짜리 돈으로 안 쳐줘요. 네. 일장, 제가 하는 거는 일장 자각. 아, 첫 문장부터, 한번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당신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당하고 있다. 어, 그래서 이제는 어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당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걸 내가 여지껏 당했나? 일단은 사사시, 예, 추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걸 당하고 있나,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이제는 마크 트웨인이한 명언이 나는 학교가 나의 교육을 방해하도록 내버려둔 적이 없다. 라는 명언으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소제목에 330잔의 커피, 120병의 맥주, 90병의 소주, 그리고 0권의 책,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여기에 커피잔, 맥주잔, 소주, 0권까지 내가 생딸을 만나기 전에 주인수기가 여기 다 들어가 있구나. 저도 여기에 한몫을 한 것 같아. 어, 어디에, 나의 어디에 한몫을 하셨나요? 커피도 그렇고 맥주도 그렇고 소주도 그렇고 네, 영광까지 네. 내가 그냥 여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당했구나. 네, 이렇게 네, 이거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연평균으로 조사한 자료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썼지만 저기에 속한 한 사람이었다. 부끄럽지만 저 숫자를 만든 1인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제가 웃었습니다. 하하하하 하면서. 네. 예, 코로나 이전의 저의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우미나 교육이란 이런 교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미나 교육? 잘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음, 그래서 이제 한자로 보니까 어리석을로 백성민 벨화 해갖고 어리석은 백성이 되게 만듦 이런 뜻이라고 우미나 교육. 우리가 이 교육을 여지껏 이 초중고 등학교까지 6년, 3년, 3년, 몇 년이야? 12년을 갖다가 이 교육을 우리가 받아왔다는 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런, 이 진짜 어리석은 백성을 만드는데 한몫을 또 여기도 한몫을 했구나. 그래서 또, 당했습니다. 예. 생각한 게 아니라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을 밥으로 만들어서 저급한 노동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의민화 교육이 그렇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한테 입시교육, 취업교육, 공부기계, 스펙기계, 인류대학, 대기업 뭐 이런 식으로 어, 의민화 교육을 통해서 세뇌를 시킨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 음, 성공하는 거다. 그러면서 지도층의 교육 이념 공작은 오래지 않아 전 국민의 사고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진짜 지도층의 교육 이념 이 공작이 전 국민을 이렇게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세뇌교육 행해갖고, 저도 여기에 한 희생양으로 있었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썼어요. 나도 이 시대의 희생양인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하다. 제가 이때 상고 다녔는데, 그때는 지금은 인문고가 더 저기지만, 그때는 상고가 더 성적이 좋아야 들어갔거든요. 상고에서 떨어져야 인문고를 들어갔거든요. 이 상고를 들어가서 그냥 좋은 데 취업하겠다고 그냥 공부를 빡세게 했는데, 다 이런 저기에 내가 우미나 교육에 1등 공신이었다는 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왜 우리는 열심히 일할수록 가난해지는가? 그래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해야 돈 벌었는데 왜 가난하지?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음, 열심히 우리 부모님 진짜 그냥 옛날에 새벽별 보기 운동하고 뭐 새벽종이 울렸냐 그러면서 막 열심히 일했는데 가난해요. 아직까지도 가난하셔. 왜 그랬을까? 여기서 그 얘기를 죽어라고 일만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가난한가?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 이런 것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그냥 뭐 막연하게 잠깐 흘러가는 뉴스에 흘러가는 걸로 들어서 자세하게는 못 봐갖고 낯선 단어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에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강의 인문고전, 독서로 두뇌를 단련한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신자유 경제 시스템이 최강의 인문고전 독서로 두뇌를 단련한 경제학자들이 만든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근데 왜 나쁜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예. 계속 의문을 하면서 읽었어요. 그들의 인문학은 이익에 기반한 검은 인문학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익에 기반한 인문학이냐, 사랑에 기반한 인문학이냐. 그래서 이제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여기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통해 우리가 매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빵집 주인이나 푸츠간 주인의 이기심, 즉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라고 했다고 뭐 이렇게 또 보이지 않는 손을 표현을 통해서 자유방임주의, 즉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와 국가를 번영시키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유 경제 시스템 아래에서 계속 가난하게 사는 거죠. 이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래야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예, 거짓 말을 해갖고 예, 현실은 정반대인데 다 그렇게 알고 열심히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 아래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 검은 인문학의 사도들이 만들어낸 신자유 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하나같이 보이지 않게 망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해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세계 경제를 수탈하고자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황금의 영혼을 판 경제학자들을 사주에서 만든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이기 때문이다. 아니, 왜 그 좋은 건데 왜 망해가나 왜 검은 그림 검은적인가 했더니 예, 이런 황금의 이 어둠의 세력들의 황금의 영혼을 판 경제학자들을 사주에서 만든 거가 신주자이들이기 때문이다라는 이 말의 예,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벗어나는 우리나라 해결 방안으로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제대로 읽고 전 국민이 국부론의 진실, 즉 애덤 스미스의 경제적 약자를 향한 사랑을 깨달을 때 신자유주의는 설 자리를 잃을 것이고 우리 경제는 비로소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예, 이야기를 해서 진짜 저도 인문학, 이 철학 이쪽으로는 조금 좋아하지도 않고 안 맞는데 아, 읽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손자들이든 우리 아들은 좀 인문학, 철학 이런 쪽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좀 읽어보라고 이것도 권해주고 서로 대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에서는 5천만 대 1,400 그리고 1대 184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거는 이제 우리 한국하고 유대인의 인구수라고 합니다. 그 시대인 거죠. 지금이 아니라. 그 시대의 인구수가 5천만이고 우리나라는 유대인은 1,400만. 그런데 밑에 한 명과 184명은 이 노벨상. 인구는 우리가 훨씬 많은데 노벨상 수상자는 우리나라는 한 명. 유대인들은 184명이라는 거죠. 인구가 이렇게 작은데도.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한 명밖에 안 됐느냐라고 이제는 이지성 작가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위 숫자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겠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읽어보니까 한국인의 유대인을 비교한 인구수고 두 번째는 노벨상 수상자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 지금까지도 한 분뿐이라는 거죠. 음,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은데도 노벨상 수상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뭐 어쨌든 앞에만 읽어봐도 철학 인문학 책을 안 읽었기 때문이라는 거는 이제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인문학을 배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 뭐, 어쨌든 논어, 뭐, 이런 저거를 태어나서부터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은 꿈과 인문학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다고 하네요. 여기서도 이제는 책에서 나온 것도 보면 한국인이 2위가 한 거는 또 우리 한국인이 국민 평균 IQ 순위가 2위래요. 유대인은 26인데. 또 국제 수학 올림피아 순위도 1위인데 유대는 33이 되는 거야. 이걸로 보면 우리가 노벨 수상자가 더 많아야 되는데 거꾸로라는 거죠. 이게 다 아까 얘기한 인문학을 양각했고 그, 그 아까 뭐죠? 신자유 경제 경제. 시스템에 의한 음, 인문학 철학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꿈의 나라, 생각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인문학을 읽으면. 그래서 사색과 깨달음, 실천 위주의 인문학을 하면 우리도 노벨상 수상자가 유대인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중국은 인문학에 열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은 벌써 알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도 중국에 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에서라도 학교에서 안 하면 개인이라도 인문학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소제목에서는 재벌가 대신 쪽방촌을 택한 이유. 이 제목을 듣고 뭔 얘기인가 했는데 어쨌든 이지성 작가님한테 재벌 쪽에서도 인문학 교육을 해달라고 제의를 받고 어느 한 목사님한테로 메일이 와갖고 또 쪽방촌에 있는 아이들 좀 인문학 교육을 어, 가르쳤으면 하는데 도움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메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재벌가는 10대 그룹 중에 한 오너이자 CEO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벌 3세 그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허락하면 뭐 원하는 엄청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제의가 왔는데 예, 이지성 작가님도 흔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날 밤에 인터넷 메일에 한 목사님이 서울의 한 쪽방촌에서 쪽방 거주하는 자녀들을 상대로 10년 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 목사님이 리딩으로 리드하라를 읽으셨나 봐요. 그러고서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인문학 교육 봉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내용을 받고 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벌가의 인문학 교사가 될 것인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빈민가의 인문학 교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둘 다 해버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 이지성 작가님이 기독교 신자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라리 신자지만 성경에서는 이럴 때 후자를 선택하라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예, 쪽방촌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시작한 게 지금도 있더라고요. 폴레폴레라고 카페가 있어요. 예, 그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저도 이제는 이거를 알고 가입한 건 아니고, 정혜일 작가님 책을 읽고서는 가입을 했는데, 저는 그냥 독서법을 배우는 데인 줄 알았더니, 오늘 이 책을 읽고, 이 폴레폴레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저도 알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쪽다총에서도 이런 인문학 교육을 시작하면서 아이들한테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6개월이 지난 후에 자기애들끼리 가을 시화전 했는데 이때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덕치와 법치의 조화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는데 이지성 작가님도 읽고서는 감동의 노간이가 아니라 도가니에서 현아지를 못한 시라고 하면 합니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우리 목소리 아름다운 우리 이미옥 선생님, 네, 시인이 네,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마이크 켰습니다. 떡치와 법칙의 조화. 한쪽만 고장나도 추락하는 비행기 날개처럼 학생에게 떡치로만 가르쳐도 법치로만 가르쳐도 안 된다. 비행기가 날개로 균형을 맞춰 잘 날아가는 것처럼 떡치와 법치를 잘 섞어 균형을 맞춰야 한다. 생각하는 인문학 41쪽에 그게 있구나. 네, 아우 정말 잘해. 진짜 초등학교 저기 4학년이 이런 걸 썼다라는 거가 저도 음, 진짜 어, 대단한
사색을 많이 한 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 생각하지 못한 그런 거를 써갖고 이지성 작가님도 많은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음,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생각을 바꿔야 행동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 지금 당신의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당신의 생각 구조, 즉 두뇌 회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질 회로를 걷어내고 위대한 회로를 심어야 한다. 저질 회로를 지금 이 책을 읽음으로써 하나하나씩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회로로 다시 하나하나씩 심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두뇌의 생각 구조를 완벽하게 바꿀 때 당신의 행동은 완벽하게 달라질 것이고 그 바뀐 행동들이 쌓여서 당신의 인생에 완벽하게 바뀔 것이다. 네, 우리 한번 바꿔봅시다. 인문학을 통해서. 네 번째 작은 제목에서는 초중고 수학, 과학, 교과 과정은 모두 인문고전에서 나왔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왜 그러지? 하고서 저도 이제는 이거 제목만 봤을 때는 어떻게 인문고전에서 나왔지? 이런 의문을 품고 읽었는데요. 어, 이재성 작가님이 기독교 학습법이라는 그런 책을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조사하면서 그 비밀 내용을 공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자료를 모았다고 합니다. 1100여 권의 자료를 모아서 분석한 것이라고 하고, 또 인터뷰한 것이라고 하니까 믿을 만한 것이겠죠. 그래서 수학은 저도 뭐 잘 들어보지도 못한 도형, 함수, 지수, 로그, 수열, 확률, 통계, 미분, 적분, 벡터는 나도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를 정복해야 하고, 과학은 팔레스, 데모크리토스, 아르키메데스, 갈릴레이, 케플러, 보일, 뉴턴, 라부아지에, 볼타, 볼턴, 아보가이도, 앙페르, 패러데이, 멘델, 맥스 하나도 모르는 단어들입니다. 멘델레예프, 헤름홀츠, 헤르츠, 아인슈타인 이런 아인슈타인만 보어, 슈레딩거 등을 정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과학이 또 이렇게 이런 거라는 거는 또 여기서 처음 저도 알게 되었고요. 이거는 이제 물론 대학 입시 수준이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수능 만점의 열쇠인 교과 과정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학교 교사나 학원 강사, 교육청 장학사나 교과부 관계자, 서울대학 교수 모두 아니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교육과정은 대부분 인문고전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저도 놀랬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수학과 과학의 다른 이름은 철학이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 수상자가 우리나라는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네요. 가장 많은 나라는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프랑스라고 합니다. 또 수학의 역사를 새로 쓴 천재 수학자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는 1위가 프랑스고 2위가 독일이라고 하네요. 그럼 이 세 나라 중 진정한 수학의 강자는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미국, 네? 미국, 어디일까요? 한국, 아니, 수다, 미국, 아니, 프랑스다. 프랑스, 프랑스다. 예, 여기 프랑스, 답이 써 있네. 프랑스다. 프랑스. 프랑스라고 합니다. 프랑스 수학의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철학, 철학이라고 합니다. 답은 철학. 프랑스는 전 국민이 철학을 하는 나라래요.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학 입시에도 철학이 우리나라의 국영수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라고 하네요. 그래서 프랑스는 패션과 와인의 나라만이 아니라 프랑스는 철학의 나라. 철학의 나라라고 하네요. 저는 프랑스 하면 패션, 와인만 생각했는데 철학의 나라라는 거 오늘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의 철학이 옷의 형태로 나타난 게 패션이고 음식의 형태로 나타난 게 와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네, 철학에서 이렇게 두 가지 브랜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 없이 수학, 과학만 공부한다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포탄과 총탄이 난무하는 전쟁터에 나무로 만든 칼을 들고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반면 철학의 기초 위에서 수학, 과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스텔스기나 항공모함을 몰고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그만큼 철학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지성 작가님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아이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철학 없는 수학과학인가? 철학 있는 수학과학인가? 당신의 선택이 아이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리고 우리 교육과 미래 또한 좌우하게 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맞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숙제처럼 그러네요. 했습니다. 예, 철학이라는 게 그 참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만 깨달아도 알 수 있는 건데, 예,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우리 주인 선생님 그 첫 번째 그게 뭐였었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아니. 그거 있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신 생각당하고 있다. 당신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당하고 당하고 있다라고 있다. 하는 음. 것처럼 그게 맞는 말이 아닐까. 이제 저도 대학에서 철학 과목을 좀 학생들한테 몇 학기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철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제가 철학책을 진짜 재미나게 읽은 게 2012년, 13년 이때 철학책을 진짜 재미나게 읽었어요. 와, 철학이 이런 거구나. 그때 아마 제가 철학책을 안 읽었으면 2017년도, 18, 19년도 이때 대학에서 저한테 철학 과목을 가르치 달라고 가르칠 수 있냐고 그래서 그때 당당하게 제가 재미있었던 거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철학 과목을 가르치면서 소크라테스가 뭐 하는 사람이고 플라톤이 뭐 하는 사람이고 이런 거는 하나도 안 했어요. 어떻게 하면 생각하는 거, 지금 말씀하신 건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냐 생각당하는 사람이냐 우린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때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내가 학생들하고 수업을 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네, 또 감사하고요. 이거를 예, 네, 읽어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를 또 이렇게 읽어봄으로써 또 깨닫게 돼갖고 감사드리고요. 여기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대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음, 그것도 또 음, 인문학 대학 철학 대화, 인문학 대화 철학 대학을 하면 더 머리 아픈 소리는 그만하고 술이나 마십시다. 막 이렇게 예, 한다 그러는데 과거에 저도 그랬습니다. 예. 누가 그런 얘기하면 됐어. 그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머리 아픈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술이나 먹어. 막 이러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여기에 다 나와 있네요. 아이고 참. 네, 그러니까 그래서 당했습니다. 네. 그랬던 사람도 책을 읽으니까 변하잖아요. 그렇죠, 네. 책 읽기 그러니까 전에 주인수하고 책 읽기 후에 주인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엄청난 꿈을 꾸고 그 꿈을 실제로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이 주인숙이 아닐까. 그런 맞아요. 주인숙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일 거예요. 우리 모두 예. 그런데 그 모두인데 그 모두라는 말이 나도 거기에 포함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그래 맞아 나도 그런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등학교 감사하고요. 성적 증명서를 떼어보니까요. 취미반에 내가 다 독서반으로 돼 있더라고. 책도 안 읽었던 것 같은데 왜 독서반. 그때 기억은 그렇게 기억은 못했는데 뛰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네네. 그럼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책을 좋아하셨구만요. 그러니까 이제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서의 중요성을 그때도 알고 계셨네, 이미.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과거로 돌아가 보면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독서를 더 재미나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네.
임yok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이 인문학 책은 국립이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저도 올 이거 책 뽑다가 한번 쫙 읽고 이제 그 다음에 정리해야지 하다가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정리를 못하고 그냥 쭉 빼는 거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입니까? 네. 저는 이렇게 PPT 만들고 이런 거 없이 글을 쭉 빼놓고 그냥 정리해야 되는데 어디 갔다 와서 살짝 누워있다 한숨 자버렸어요. 그래서 막 마음이 다급해가고 정리를 한 번 더 거쳐야 되는데 제가 그냥 후룩 읽어 뽑아놓은 문장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느낌으로. 저는 막 진도를 못 나가겠어요. 한 두 번, 세 번 해야 이게 제 분량이 아마 좀 든달 되지 않겠나. 저도 지금 인문학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진짜. 이제 지금 주인 선생님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저도 이제 하여튼 제 나름대로 읽은 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3장을 읽었고요. 그리고 지금 앞부분에서 조금 이제 같이 연결되는 부분도 있었고, 다른 부분은 못 읽었어요. 못 읽고 제 것만 읽었는데도 지금 연결이 돼서 조금 공감을 했는데, 강력한 이유는 강력한 행동을 낳는다. 이게 왜 그런 이유가 있으면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지금 이지승 작가 이거 맨 앞부분에 제3장 앞부분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단어가 이해가 돼요. 지금 제 읽은 부분을 읽고 보니까. 계획이, 계획이 실패하는 이유는 목적이 없기 때문이다. 어느 항구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제 아무리 순풍이 불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이런 명언이 한마디 나옵니다. 인문학 천재들의 두뇌 속 시간은 91만 2,500배 느리게 흐른다. 제가 이제 105쪽부터 읽었는데, 처음에 이런 얘기 나와요. 이걸 그냥 지나가 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좀 읽어보자 싶어가지고, 이지승 아버지가, 너는 그대로 가라, 그대. 아유, 아버지, 제가 무슨 그대로 갑니까? 아니, 내가 실수. 교대다, 교대. 내가 실수했다. 이제 이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지승 작가는 그냥 교대를 가고 교대를 가고 이제 아이들을 가리키고 이래 했는데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게 나와요, 지금. 초등학교 교사라는 직업은 위대하고 숭고한 직업이다. 직업 중에 하나다. 제 아무리 멋진 직업일지라도 자신의 영혼과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고역일 뿐이다. 이지승 작가가 지금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15년 동안 인생 책임감도 없이 보냈다. 치열하게 고민만 하던 고민하는 사람 대신 TV 속에 도피하기 바빴다.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고통을 받아야 했다. 이제 여기서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학교 갔다 와가지고 오늘 재밌었나 하면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엄마가 차려준 밥만 먹고 그냥 TV하고 눈만 마주치고 아무 보람을 못 느낀 거죠. 저도 이제 그냥 우리 큰애도 그냥 니네 교대 가면 좋겠다. 니한테 맞을 것 같다. 그냥 그 상상만 했지. 지금 이걸 보니까 안 버리기 천만다행이다 생각을 진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인간은 타인을 앞에 많은 얘기 나와요. 그 학교 생활에 대해 어떤다는 걸 너무 많이 나와서 이는 직접 읽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모든 인간은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는 의식적인 욕망이 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타인을 지배할 수 없다. 하여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등, 등의 욕망에 채우기 위해 사회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사회는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아 착취하고 지배하면서 대가를 준다. 저는 쉽게 말해서 노예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다가 더 이상 짜낼 게 없다고 판단되면 해고 또는 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폐기 처분한다. 때론 병든 닭이나 돼지에게 하듯 살처분하기도 한다. 우리는 그걸 돌연사 또는 과로사고라고 부른다. 어쩌면 자살도 살처분 일종이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 그때 한창 이제 뭐 군에 가고 취직하고 이럴 때 뭐 그때 삼성 이렇게 하면 우리는 진짜 모르고 그냥 삼성만 가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애도 그 삼성에 했는데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가고 다른 데를 갔고 또 우리 조카도 삼성에 갔고 주변에 그 삼성에 간 사람들도 없고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이렇게 듣고 이제 보니까 이 내용을 알겠어요. 제가 다 그냥 느낌이 왔었어요. 정말 그런 내용이 지금 다 적혀 있어서 제가 좀 많은 걸 느꼈어요. 그리고 사회는 적절한 돈을 가져야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수도 있다는 거짓말로 인간을 통제하고 지배한다. 지금 내 스스로 원하지 않는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아버지가 사회의 거짓말에 쏟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짜 우리 부모라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그걸 쏘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같은 교사와 결혼해 부부 교사가 되면 우리 집은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질 수 있다, 있다는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나는 이미 불량한 사람이 되었고 아버지가 원수가 되었다, 되었다시피 했다. 그리고 어머니와 동생들은 나와 아버지의 대립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교대에 들어온 지 겨우 1년밖에 안 되었는데도 이렇다. 앞으로 45년을 어떻게 내가 교대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고 정년퇴직까지 말이야. 그 기간을 어떻게 보냈냐? 불행과 갈등과 대립은 싸움이 지금보다 더 이제 많이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거는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고 아버지가 사회에 속아서 우리 아들을 내가 제일 잘 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교대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지승 작가는 자기의 아무 생각이 없었나. 그냥 아빠가 하라는 것 같고 교대 가는 것 같고 됐고 일이 지금 했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이 사회의 거짓말에 미칠 수 없는 차원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제 깨달았어요, 이지승 작가가. 그러려면은 다음 세 가지를 해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책에서도 많이 읽었잖아요.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야 한다. 내가 사랑하는 일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한다. 내가 사랑하는 일을 통해 시간적 자유를 얻어야 한다. 이지승 작가가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만일 내가 이 세 가지를 30달 안에 해내지 못한다면 나는 이 사회의 무자비한 시스템에 돈과 시간을 무자비하게 통제당하면서 노예로 살다가 스트레스와 과로로 일찍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앞에 이제 이런 수많은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 아버지가 그리 한 거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승 작가는 이미 그리 알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어, 작은 목차에서 보면은 공자, 플라톤 이런 인문학자들이 인문학 천재들의 생각 시간이 정말 느리게 이제 그 흐르는 이유를 말하거든요. 그만큼 생각을 한다는 거였어요. 진짜 저도 많이 깨달았어요. 이 인문학 책을 읽으면서.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에 2만 번의 생각을 한다고 한다. 우리는 보통 그때 김기경 학생도 그랬고 우리는 2만 번으로 그냥 저도 알고 있고 책에도 제가 그렇게 쓴 적이 있거든요. 하루에 그냥 생각 아무 개념 없이 2만 번 뭐 그런가 하면 이건 6만 번이라고 나와요. 그중 95%는 어제 했던 생각을 반복해서 우리가 계속 하고 있다 이거예요. 나머지 5%도 별반 다르지 않대요. 매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대요. 어제 생각 오늘 또 하고 오늘 것도 내일 또 하고 그냥 이게 창조적인 생각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쓸데없는 생각.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거죠. 인문학을 한다는 것은 인류의 문명을 건설한 천재들의 생각과 만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천재들의 생각 우리가 만난다는 의미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나요? 그죠? 그래서 이거 지금 다 나오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칸트, 레오나르도 다빈치, 데카르트, 뉴턴, 하이젠베르크와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깨달은 방식으로 나와 너와 우리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도 보지 않고 그냥 생각도 없이 살았다는 거. 예, 그거를 지금 많이 깨우치고 있는 거죠. 알은 깨라고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27살 때 이시승 작가가 빚이 4억이었는데 거기 이제 뭐 보증 쓰고 이래가지고 20억이 넘게 되고 집은 경매 처분당하고 불안과 우울, 슬픔, 분노가 막 지배했어요. 진짜 막 너무 힘들게 살았더라고 보니까 협혈기 같은 빚 보증에 칠 수 없다. 이어서 탁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비상하고 싶었다. 눈부시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이 사회의 정상에 오르고 싶었다. 막 이제 거기서 자기가 나는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진짜 막 그 몇 개월 동안을 그 뭐 옥탑방 같은 데 이런 데서 자고 먹고 그냥 일어나면 그냥
이 집은 데서 그냥 책만 읽고 자기 개발서만 읽고 그러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요 안에 요 속에 지금 그런 책을 자기 개발서를 많이 읽었던 그 기간이 나와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뭔가 해보자. 의지를 막 다진 거죠. 그래, 이제 진짜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자. 어마어마한 인세를 받았어. 빚도 정리하고 내 영혼이 원하는 길을 가자. 마음속으로 이 다짐을 수십 번씩 하고, 예, 이런 막 각오가 나와요. 이미 꿈이 이루어진 미래를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리고 나니 나의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이제 이때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빠가 사준 그 새 구두, 그죠? 학교 간다고 정장 차리고 갔는데 발꿈치 뒤에서 통증이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제 느껴진 거죠. 순간 바로 악마가 찾아왔다. 악마는 나에게 속삭였다. 뭐라고 속삭였냐? 한번 보세요. 제가 책에 그대로 옮겼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백일장 신동으로 이름을 날리고 문예창작가 등에 들어가서 체계적인 어, 창작이 잘못 제가 못해요. 창작 교육을 받고 유명 작가 아래에 들어가서 글쓰기 비법을 전수받은 사람들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는커녕 책 한 권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20살이 되어서야 글을 쓰기 시작하고 글쓰기와 전공이 무관하고 글쓰기 서성 한 명 두지 못한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글쓰기와 아무 관련 없는 학교 일을 하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수성 작가가. 거기에서 보니까 이런 걸 말하면서 이게 악마가 나에게 속삭였다고 이렇게 글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책이라도 한 권 낼 수 있을까? 또 불안이 약간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마음. 그래서 이 속삭임을 듣는 순간 나는 무너져 내렸고 마치 엄마 잃은 아이처럼 제가 되고 말았다. 막 이제 그냥 자기가 너무 약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음. 몇 달은 병든 닭처럼 살았다. 그냥 자기 꼴이 말이 아니는 거죠. 하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몇 달 동안 미친 사람처럼 자기 개발서를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서하고 이런 책을 이제 읽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책 속에 뭐 한마디마다 막 맞으면서 막 이렇게 내 거를 만들고 우리도 막 그 명언을 새기는 것처럼 이제 이지승 작가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내면의 빛이 어둠을 이기고 영혼의 눈이 새로운 미래를 마치 눈앞의 현실처럼 생생하게 보고 느끼고 만지게 되었을 때 나는 세상을 향해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할 수 있었다. 그죠? 뭐라고 했냐면 정말 나는 베스트셀러가 작가가 된다. 나는 모든 빛을 정리하고 우리 가족을 한 집에 모은다.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나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진다. 나는 시간적으로 자유로워진다. 나는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난다. 나는 하고 싶은 일만 한다. 나는 천문학적인 기부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제가 또 제 걸 또 적어봤네요.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다. 나는 내 건강은 내가 책임진다. 나는 똑같아. 여기까지 똑같아요. 같고 여기까지 갔네요. 나는 희망을 전하는 유명한 강사다. 이렇게 듣고 더 생각을 제가 아직 못해.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뒤에 책에 보면 이만큼 아직 읽고 정리할 게 많아가지고 잠깐 이 다음에 더 깊이 있게 하고 하면서 넘어갔어요. 제가 넘어가고 여기 이 7가지 선언을 현실로 만들려면 세상과 싸워야 이겨야 한다. 아니, 아니다. 내 두뇌 깊숙한 곳에 이식된 나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나를 일, 일벌 또는 일개미로 만들고 있는 퍼르시아와 일제와 미군정과 친일파가 만든 노예와 프로그램에서 자유로워져야 했다. 근데 아까 주인 선생님 이야기했던 게 아마 연결되는 것 같아요. 대신 나를 사자 또는 독수리로 만들어줄 새로운 생각 프로그램을 심어야 했다. 자기 마음속에. 그것이 바로 인문학이었다. 이때 내가 주목할 게 상대성 이론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진심으로 마음을 먹으면 세상에 이루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간절히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는 말을 실제로 경험한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인문학 독서를 치열하게 시작했다. 생각의 질량을 늘리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내 두뇌 속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흐르기 시작했다. 진짜 우리도 이런 독서를 해야 될 것 같아. 저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4년 동안 14권의 책을 쓰고 2008년 2월 전업작가로 일로들었었다. 미래를 창조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재벌가나 준재벌인 기업의 소유자에게 시간을 착취당하는 구조를 깨뜨리고 자기 시간의 지배자가 되어야 한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회가 시간을 착취하는 구조는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구조를 깨뜨리는 일은 의외로 간단하다. 인문학을 하면 된다고 해요. 인문학. 생각의 질량을 늘려서 두뇌 속 시간이 느리게 흐르도록 만들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인슈타인도 한때는 돈과 시간을 무자비하게 착취당했다고요. 우리는 이 책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아인슈타인이 젊었을 때 어디서 일했고 이 돈 때문에 자기 시간을 다 착취당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아인슈타인 직업이 무엇이었을까? 물리학 연구원의 물리학 교수? 아니에요. 아니고 터크원 사무소의 말단 직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했고 자기 그런 걸 다 착취당했다고 했고 인류 최초의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도 한때는 당신들처럼 돈과 시간을 무자비하게 착취당하는 사람이었다. 네, 그렇게 되고 2007년 자기계발서와 인문학 서적들의 몰두에 7권의 책을 썼다. 이는 이지승 작가 말입니다. 여자라면 힐러리처럼 꿈꾸는 다락방 여러 권 쓴 것 중에서 이 두 권의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가지고 어, 책의 인쇄로 자기 집의 빚도 모두 정리했고, 가족을 한데 모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7가지 자기가 그 선언했는 것을 거의 다 이루어졌고, 예, 그 선언을 정말 우리가 그런 거를 많이 또 노력하면은 정말 절실하게 이루면 이루어진다는 것도 또 한 번 더 느끼고 있거든요. 인문학을 통해 생각의 질량을 늘림으로써 두뇌 속 시간을 늘리게 그러도록 만드는데 성공했고, 28살에 한 7가지에서는 대부분을 이룰 수 있었다. 이것도 막 제가 칠하니까 드디어 마음은 급하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다른 누가 아닌 내 삶을 통해 증명하고 싶었다. 이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해온 걸 진짜 좀 증명하고 싶었다라고.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생각의 힘, 인문학의 힘에 대해서 말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한때는 나는 생각이라고는 할 줄 모르는 바보였다.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대학에 들어갔고, 아무 생각 없이 20대 초반을 보냈고, 아무 생각 없이 비보정을 썼고, 아무 생각 없이 직장에 들어갔다. 학교 그 교사 된 거 말이에요. 그리고 파멸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20대 후반에 인문학을 제대로 만났고, 생각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마치 우주로 향하는 로켓처럼 비상하기 시작했고, 지옥 같은 현실의 궤도를 벗어나 꿈의 궤도에 진입할 수 있었다. 나 같은 바보 멍청이도 이렇게 변했다. 당신은 어떨까? 나는 감히 학원하고 싶다. 이게 이제 그 뒤에 가면 이걸 내가 뭐 잘했다고 자랑하고 싶다. 그거 용서해달라. 진짜 내가 이리 했는 거를 증명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삶의 문제투성이 원인, 어제와 똑같은 생각을 매일 6만 번씩 되풀이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만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아간다는 얘기겠죠? 이것도 다 읽으면 시간 걸리니까. 얼마큼 남았지? 교수님, 시간 많이 걸죠? 읽어볼까요? 통과. 예, 읽으셔도 됩니다. 그래요? 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하루에 6만 번씩,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6만 번의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이 중 99.9%는 어제와 똑같은, 앞에 이야기 나왔 똑같은 무의미한 공상이라고. 만일 당신 삶이 문제투성이라면 원인은 간단하다. 당신이 어제와 똑같은 생각을 매일 6만 번씩 베풀이하기 때문이다.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과거에 정지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떤가?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를 향해 미친 속도로 질주하고 있다. 그러니 당신과 세상 사이에 부조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당신이 세상에서 답답함, 힘듦, 괴로움, 막막함 등은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제 이 부조화를 깨트려야 한다. 당신이 세상에서 느끼는 감정이 즐겁고 신나고 기쁘고 짜릿하고 그런 등이 되어야 한다. 이게 내가 하는 일이 그런 성취감을 느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다른 누가 아닌 당신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뜻하는 한자, 사, 정수리신, 그리고 뭐 마음심 이렇게가 합친 것인데 생각은 머리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생각은 머리하고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지금부터 매일 6만 번씩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아인슈타인처럼 생각한다면 머리와 온 마음을 다해 매일 6만 번씩 소크라테스처럼, 공자처럼, 플라톤처럼, 세종처럼, 율곡처럼, 대개처럼, 다산처럼 생각한다면 당신 삶은 어떻게 바뀔까? 이제 질문 속에 생각하는 거죠. 왜 우리는 입시지옥, 취직지옥, 자본지옥에 시달리는가?
사람들은 자기보다 재산이 10배 많은 자를 만나면 욕을 한대요. 그리고 100배 많은 자를 만나면 두려워하고, 1000배 많은 자를 만나면 고용을 당하고, 10,000배 많은 자를 만나면 그 사람이 노예가 된대요. 그게 사물의 위치라고 합니다. 당신이 무명이었던 시절, 얼마든지 당신 곁에 있을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걸 뼈아프게 후회한다. 만일 그대가 그때 내가 당신과 함께 인문학을 했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변했을까? 어쨌든 이제라도 인문학을 접하게 된 걸 행운으로 생각. 저는 지금 우리가 지금 독서하면서 이 인문학을 책을 중요한 걸 내한테 하는 말 같아가지고 요거 한 귀퉁이를 끄집어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자기 개발서를 읽었고 이걸 읽었으니까 정말 적절한 때에 교수님이 이걸 딱 해주셔가지고 그냥 이거를 안 읽고 우리가 읽었다면 아우 이거 어려워서 내한테 못 읽어. 저는 몇 번 읽으려고 이렇게 하다가요.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오늘 내가 리뷰한다고 했기 때문에 집중해갖고 진짜 이 하루 만에 이까지도 힘들었어요. 사실은 좀 며칠 날짜를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이만큼 한 게 어디예요? 그저 하면서. 그리고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스스로 깨달아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읽고 듣고 배워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 또 누군가의 성공에 자극받아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 이 맞잖아요. 그죠? 주일 선생님 뭐 어떻게 해서 따라하는 사람도 있고.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세 번째 부류가 무척 우리 대부분 사람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희망을 본다. 이는 곧 내가 성장하고 성공하는 만큼 사람들을 변화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제가 얼마 전에 내가, 내가 뭐라고 했지, 성장한 만큼 다른 사람 이끌 수 있다. 비슷하게 적었는데, 이 문장이 내가 똑같은 내용이라 가지고 제가 무릎을 쳤어요. 무슨 명언을 적을 때. 하여튼, 그래서, 역시 이명이 진짜 생각이 깊어진다 하면서 내 혼자 막 그냥, 그래, 한번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생각을 많이 하고. 만일 인문고전을 제대로 읽는다면 허무와 좌절 대신 겸손과 행복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제대로 읽을 수 있나요? 사람의 마음을 읽을 때 제대로 읽는 것이다. 마음을 읽어야 된대요. 그래서 독서는 기본적으로 즐겁고 기쁘게 해야 하니까 너무 부담 가지고 이제 두 사람 대화하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시킨 건데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 부자가 되는 비결로서 사물이 이치를 깨닫는 일, 즉 인문학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인문학의 핵심은 결국 인간을 향한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인문학적인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향한 사랑 없이 그저 머리를 잘 써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라고 또 합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은 적지 않지요. 하지만 과연 그들은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질문합니다. 그들은 돈벌레라고 부를 수 있을지언정 진정한 부자라고는 부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안 읽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맞습니다. 저는 당신이 인문학을 활용해서 진정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지구별의 지구별의 벌벗고 굶주린 이웃들과 아름답게 나누는 진짜 부자 말입니다. 만일 인문고전을 제대로 읽는다면 이거 아까 했는 것 같은데 어, 어. 제대로 읽는다면 허무와 좌절 대신 겸손과 행복을 만나게 됩니다. 어, 겸손과 행복을 만나게 된 제대로 읽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제대로 읽을 수 있나요? 사랑의 마음으로 읽을 때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라고 했고 이 책 맨 끝에 표지가 되게 와닿아서 지금 당신의 생각을 당하고 있다. 생각은 노예가 되지 마라. 생각의 주인이 되어라. 이것이 생각하는 인문학이다. 진짜 우리가 사실가가 되어야 되겠고, 아까 제 7가지 질문에서 제 거 적다가도 제가 그냥 그래서 넘어와 버렸잖아요. 오늘 북립이 한다고. 그것도 적으려니까 다른 거 막 생각을 더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책 소제목에서도 인간의 뇌는 91만 뭐 2,500배 느린단 말이 그게 무슨 뜻이지 했는데 그만큼 읽고 생각하고 그 생각의 주인이 되라는 말인 것 같아서 정말 이만큼 제 3장을 저는 이제 다 읽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하는 데는 이 반밖에 제가 못했어요. 못하고 뒤에 또 남았거든요. 또 뛰어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시간이 그냥 좀 더 주어졌으면 좋겠고 그래도 요 정도만 한 거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너무 많이 빨랐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 인문학을 한다는 거, 읽는다는 거 참 만만치 않은데요. 너무 잘해 주셨고요.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좀 나눠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저는 그 독서천재가 된 홍대리로 이지정 작가를 알게 됐는데 그냥 사실 그 책만 읽었을 때는 이분이 이렇게 깊은 분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지금 옥화방 활동하거나 1인 뭐 지식기업 할 때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추천받아서 읽는 책이 그 책이었잖아요. 어떻게 독서를 통해서 변화할 것인가. 그래서 대부분 이 책을 읽고 시작을 많이 하시고 거기서 추천해준 책들도 있고 이랬는데 저는 이분의 앞에 그런 우리의 그런 교육적인 것들 또 우리가 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친미 경향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또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제 뭐 일제가 잘못됐다 이런 건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우리가 러시아에서 그 받은 교육적인 거, 미국에서 받은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되게 가졌고 그래서 너무 솔직히 반했어요. 이지성 작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졌어. 도대체 이 사람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정말 몰랐던 부분을 너무 많이 알게 돼서 정말 우리가 너무 생각하지 않는 인간 그런 생각을 특히 정말 일본이 정말 우리가 민족 말살 정책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조선시대까지는 정말 다 학자의 나라였잖아.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무슨 당파로 이용되기도 했지만 뭐 어떤 그런 출세를 위한 공부도 했지만 정말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때는 그 가정마다 다 독서법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 가족만의 내려온 독서법.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래서 정말 그런 게 너무나 안타까웠고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철학 그러면 되게 고리타분한 거. 그거는 그냥 철학자들만 하는 거. 이렇게 약간 우리는 정말 그런 게 많잖아요. 왜 철학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또 여기서 플라톤의 대화, 논어 항상 곁에 두고 읽고 필사를 하라 그래서 저는 당장 책을 구입해가지고 필사를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대화편이 정말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잖아요. 막 그게 왜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가 삼파술이었잖아. 그러니까 계속 질문하고 대꾸하면서 네가 스스로 오류가 뭔지를 본인이 토해내게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어떤 장은 반복해서 읽었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야. 두 번, 세 번 읽은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무작정 필사하면 무슨 뜻인지 모를 것 같아서 먼저 책을 읽고 그 책을 읽은 거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필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뒤에 있는 부분도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 많았고,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뭐, 이지성 작가 책을 스물 몇 권을 다 사봤다는 것처럼, 저도 좀 당분간은 이 분에 대한 책을 좀 읽고, 여기서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내 앞에 선구자적으로 이분이 겪었잖아요. 모든 것들을 겪고, 그리고 뭐, 말 자체가 우리가, 예를 든 게 뭐, 우리가 익숙치 않아서 그런 거지, 그냥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어, 지금 아까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철학책을 안 읽고 인문학 책을 안 읽다 보니까 이게 다 너무 다 내 마음에 다 박히고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색칠 공부를 해야겠다 했는데 뭐 그거는 비단 두 분만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 책을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반해버렸거든요. 정말 이지성 작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고 넓고 무게 있는 사람을 생각 안 했어. 그냥 홍대리만 읽었을 때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 그 얼마나 다행이에요. 지금이라도 20대 안 알았지만 50, 60 돼서 안 것도 살 날이 많기 때문에 다행이고 이분이 하는 거를 흉내만 내더라도 정말 지금보다 훨씬 의미 있는 시간들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철학자들의 시간이 늦게 간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대대손손 남는 책을 쓰게 된다면 정말 이 시간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나는 100년밖에 못 살지만 내 책이 계속 후대에 남으면 내 책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래야 된다는 걸 생각했고 아까도 이분이 자기 선언을 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다. 우리 집 식구를 다 모으겠다.
그런 잠재의식을 믿고, 자기를 믿고, 또 그렇게 쓰고, 뭐, 자기 확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이뤘듯이, 우리도 이미 그런 거가 다 정말 유효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말 우리가 늘 마음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실천하고, 저도 요새 좀 필살하다 조금 요새 멈추긴 했는데, 그렇게 흉내내기라도 해보다 보면 안 한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부분도 제가 그 리뷰가 기대가 됩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혜지 소장님은 아니 목련이 있는데 얼굴이 더 이렇게 빛이 나는 거는 목련보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인간이 사람이 꽃보다 꽃보다 아름다워. 아름다워. 꽃보다 아름다워. 예쁘게 봐주셔서 그러세요. 저는 이 인문학책 처음인데 강의는 한 두세 번 들었었거든요, 예전에. 그 워크샵 가가지고. 근데 되게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다른 인문학이 뭔지를 몰랐는데 되게 좋다. 저 참 좋다로 생각만 하고 끝났었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걸 읽으라 그래가지고 책도 되게 두꺼운데 그러면서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작가는 뭐 좀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 책을 읽어보고 이 책을 읽어보고 이 책을 읽어보고 거의 안 읽은 책이야. 너무 속상했어요. 이렇게 이것도 무지하다니. 찾아서 쓴 이 책을 읽어보고 이 책을 뭐라는 거야. 지금 이 책 읽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저 책 읽고 이 책 읽으라는 거야 뭐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실은 이제 대표님한테 상담을 해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발표하는 거예요, 도대체. 난감하다고요. 이제 그랬는데, 지금 오늘 발표하신 거 보니까 더 난감하네. 난감하네. 아, 파란 줄, 빨간 줄, 노란 줄 다 줄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컬러링북이야, 컬러링북. 인문학 책이 아니고. 이쁘게 하시니까, 또 이제 발표들도, 일단 다 못 읽었어요, 저도. 이게 무슨, 뭔 말이야, 도대체, 뭔 말이야. 다시 앞에 가서, 뭔 말이야, 막 이래가지고, 좀 저한테는 어려운 책이고, 단지 그냥 읽으면서 느낌은, 아, 그러니까 그뭐 일행 경영할 때도 혼생 시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게 가만히 그 내 인생을 놓고 볼 때, 생각하는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를 결정하거나 뭘 해야 할 때, 또는, 어, 고객을 만나러 갈 때도 항상 생각하자. 머릿속에 일단 그림을 그려놓고 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것도 그렇고, 그거를 좀 더 깊이 있게 이 인문학이 그러니까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건가? 그냥 그 생각은 좀 들어서, 이것도 훈련을 하면은 좋긴 하겠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조금 이제 난감하고요. 그냥 제일 그래도 마음에 조금 남는 거는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내 삶을 증명하고 싶다라는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게 증명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도 항상 하고 살았거든요. 요 근래 와가지고 나의 삶을 증명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크리스찬으로서도 그렇고, 그것이 이제 교만이나 잘남이 아니라 이렇게 살았을 때 그것이 이제 증거가 되어지는 삶이 굉장히 값진 삶인데 그러려면 내가 멈추지 말아야 되고, 보여있지 말아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되게, 그리고 오늘 들으니까 새삼 되게 좋게 들려요. 증명해야 된다는 그 삶이 투철한 사명감도 생기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아까 이제 또 배선숙 선생님이 이분 책에 막 빠져들었다는데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몰라가지고 이 책이. 근데 이제 막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찬사를 보내시니까 이분 책도 좀 읽어보면 좋긴 하겠다 싶은데 저는 사실 독서라는 거에 굉장히 초보자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읽기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책이 막 너무 많아요, 지금. 읽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읽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과정이겠죠. 아무래도 정리가 되어가고 하는 과정일 텐데 아무튼 예, 다음 주에 갑자기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네요. 난감해요, 진짜. 예, 자, 우리도 네, 기냥했어요. 리뷰 절대 정리가 안 돼요. 아니 저는 한 3분, 5분이면 되지 않나. 그냥 여기서 읽은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만 해도 되지 않나 이랬는데 아니 네, 이렇게 아니, 자기만 그렇게 그렇지만 하실 수 핵심만 있으면 하면 되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안 돼서 다 하신 거예요. 네, 하나를 뽑을 수가 없어요. 다 어느 하나 중요해갖고. 버릴 것이 없도다, 이러고는. 저도 그랬다니까.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거를 제가 다 하려니까, 나는 진짜 이거를 다 못해도, 내 했는 만큼만 하려고 하고 배웠거든요. 지금, 저도 지금 이 뒤에 부분이 사실은 더 내용이 많아요. 근데 앞에 것도 놓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162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어떻게 필사를 하셨나요? 라고 질문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시승 작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인문고전의 경우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글자 하나 안 빼고 전부 필사하는 방법을 선호하는데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선집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책 전체 필사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있나요? 라고 또 질문하니까 내가 밑줄 건 부분 위주로 필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우리처럼 저도 형광펜으로 막 칠하고 이중치는 그것만 또 끄집어내서 필사하는 게 있고 또 어떤 책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만 안 빼고 다 필사를 한대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도 안 해봤는데 정말 필사하기 좋은 책 있으면 다음에 교수님 한번 추천해 줘 보세요. 저도 한번 해보게. 저는 그런 걸 안 해봤는데 그죠? 이게 160쪽에 저는 그 그거 질문을 했어요. 하고 대답하는 게 10억, 나와요. 커피 한 잔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필사했어. 아, 짧은 거 좋아해요, 짧은 거. 그런 거, 이거를, 그래서 이 짧은 거. 커피 한 잔 이거 되게 좋고요. 그게 또 한 두 하나는 페이지 정도니까. 예. 명언지 필사해도 괜찮아요. 명언지. 그것도 50에 시작하는 마음 공부도 필사는 몇 줄 안 돼요. 책 내용보다 필사는 이렇게 세네 줄밖에 없어요, 필사는. 아주 좋아요. 정확하게 딱 맞아요. 목적에 따라서 책을 필사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자기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자기 개발서 한다 음. 해서 하시고 문학 쪽에 소설을 하기사, 쓰려면 소설 하기사. 어떤 책을 하고 신경숙 씨도 소설 자기 쓰기서 소설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정리의 태백산맥 같은 것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필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목적을 두고 음. 하셔야지. 그러니까 저 아는 분도 시인을 원래 데뷔하면 이제 보통 스승이 있잖아요. 그분이 책 시집 80권을 필사를 하고 그걸 다 마인드맵을 했어요. 그러고는 시인으로 등단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뽑아주신 분들 그랬대. 자네는 누구한테 배웠나 시를. 그래가지고 저는 배운 사람 없는데요. 저 필사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다 분석해가지고 그 말 같은 거 언제 이런 단어를 쓰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종합 선물로 한 거지. 한 사람의 걸 배운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음. 필사를 80권을 했대. 80권. 그리고 시인이 되셨어요. 그분. 아니, 진짜 제가 지금 여기서도 하기사 그러네, 그죠? 내가 밑줄 친 것만 끄집어내갖고 내가 적어도 이것도 필사다, 그죠? 다는 아니더라도, 그죠? 이것도 하나의, 그냥, 진짜 이 책을, 저는 이제 3장이니까 3장은 내가 또 해야 되는 싶어 읽었지만 앞에 거는 읽다가 그냥 조금 읽고 말았고 제가 제대로 못 읽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아, 제가 우리가 그 한장혁명 할 때 병원에 그거를 잊지 말았겠고, 또 이 책에서도 학교 교육이 진짜 다가 아니고, 대기업은 정말 아까 이야기했잖아. 폐기 처분 당한다고. 자기 그 사람 부속품. 실력 있는 거 다, 배운 거 다 빼먹고 나면 폐기 처분 당한다. 나 그 말에서, 아, 진짜 뭐야, 이거 뭐야. 아들 대기업 보낸다고 빠지 고생하고 공부시키나 하더니, 그거 가서 다 빼, 이 생각도 막 들기도 하고, 제가 그런 생각이 그랬잖아요. 들었어요. 마른 진짜. 오징어에 물을 짜듯이 하는 데가 삼성이라고. 진짜 명언을 날렸어, 명언을 날렸어. 선생님들이 안 정말 들어오셨네. 예? 말은 선생님, 나중에. 김민선 선생님, 아니, 최성현 선생님이 안 들어오셨어. 선생님들이. 아니, 근데 이 아, 지금 뭐지? 이건 인문학
서적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안내서지, 안내서. 그러죠. 인문학의 인문학 안내서 안내서. 어떻게 읽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이런 책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안내받아서 읽고 싶은 거고,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을 연구하는 이제 학문 경험하는 것들을 가는 것이니까 문학, 철학, 뭐 예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인문학이잖아요. 예, 철학책도 이게 실은 우리가 읽은 책들이 자기계발서 책보다 저는 이제 원래 얘기 들어오기를 그런 인문학적인 철학, 문학이나 막 이런 책을 읽을 줄 들었는데 계속 그동안에 자기계발 안 하다가 자기계발 했는데 아, 내가 너무 무시하고 살았나? 이제 자기계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그러는데 또 내가 뭐 이렇게 뭔가를 해 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는 또 자기계발서가 맞거든요. 근데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는다고 해서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인문학 책을 해야지 아까 이지선 씨가 말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에서 좀 더 깊이가 이제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우리가 거기서 배운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이야기보다 이게 책이 한 권 어렵더라도 나는 여기를 이해를 못했어. 이해를 못했는데 또 어떤 분은 다 예를 들어서 배송쌤 이해를 잘해서 또 설명을 해 자기는. 근데 내 주장이 있다가 배송쌤 주장이 있고 이러다 보면은 서로 때는 그 의견을 나누다 보면 나중에 생각이 나. 아, 배선 선생님 말이 이래서 이러는 거구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생각을 정리해 나가고 내 걸 또 정립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돼서 문학책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문학책도. 근데 편식을 하면 지금 안 돼. 이런 이렇게 좀 이 편식하지 책은 않게. 인문학책이보다도 안내서니까 아 이렇게 인문학책을 우리가 읽어야겠구나 하고 인문학책을 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인류 최고의 물리학자라고 아까 인류 최고 물리학자 이건 이지성 씨의 생각. 생각이지 아인슈타인이 아니고 아인슈타인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만유 인류라고 얼른 하는 막 뉴턴도 있고 마리 키리 부인도 있고 갈릴레이도 뭐 있고. 리처드 파인만도 있고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분 인류 최고의 물리학자라고 이렇게 학점 지은 것은 아니다. 이게 책을 읽을 때는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보면서 아 아인슈타인이 유명하고 뭐 하지만은 그 사람 말을 갖다 너무 믿어가지고 그 사람이 정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 그렇구나 하는 걸 인정을 하면서 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죄송합니다. 우리가 다 아직 많이 안 봤기 때문에 처음 맛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불고기라는 것을 몰라. 근데 누가 이제 불고기를 이렇게 해줬어. 광양 불고기를 해줬으면 아 불고기가 이런 거나. 근데 언양 불고기 또 다르고 서울 불고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불고기를 그냥 처음 접한 거야. 그래서 그게 단지한 거지. 내가 접한 서울 불고기가 단지 알았더니 저기 갔더니 또 광양 불고기가 있어. 또 저기 언양 불고기가 있어. 이제 이런 거니까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접해봐야지 비판 음. 능력도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내서로서는 생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박웅현 씨 같은 거 뭐 그 책은 도끼다 막 이런 데도 보면은 엄청나게 우리가 읽을 거리를 많이 제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을 내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말을 해주면 와 이건 내가 좀 읽어봐야겠다 하는 책들을 또 찾아서 우리가 읽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것도 이분이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많이 말았어요. 저도 이제 읽어보진 않고 살짝 보고 지금 말씀 들은 거로만 보니까 일단은 저는 이지선 그래서 안 살라기도 이제 사기를 했는데 구입을 해가지고 했는데 옆에다만 놔두고 아직 읽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두 분 오늘 말씀 많이 듣고 아 이런 책이 있어졌구나 해가지고 또 리뷰를 잘해 주셔가지고는 읽은 것 같은데 그렇 그래 우리가 안내서로서 열심히 봐야죠. 우리 두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네, 하여간 그 제가 뭐 말씀드렸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어 제가 그 리딩으로 리드하라라는 책을 읽고 그다음에 그 책을 보고 제가 그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를 읽고 그러고 그다음에 꿈꾸는 다락방 읽고 안 되겠다. 이 친구 거를 다 사자. 수집 그래가지고 독서하자. 예
그래서 책을 다 그때 당시 이제 아마 그 나와 있던 책이 제가 샀던 게 한 2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저기 20살 이건희처럼도 있고요. 그런 힐러리, 책도 있고 하여간 예, 힐러리도 책이 있고 그런 책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읽고 그다음에 이제 인문학을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이제 어, 써놓은 것이 그게 뭐죠? 갑자기 생각이 또 금방 머릿속에 했다가 그 제 책꽂이 뒤에 있는데 그 책을 또 읽어보면서 그렇구나. 인문학이 이거를 저기 AI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 이분이 좀 세긴 센데 또 말하는 건 되게 세게 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야기하는 게 저기 틀린 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책의 내용들은 또 되게 그 연구를 많이 하고 많이 읽고 그래서 써놓은 내용들이라서 되게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 그런데 요즘에는 책에 초창기 책하고 좀 다르게 요즘에는 좀 세긴 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책들도 많이 쓰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보다는 전에 있었던 책들이 우리가 인문학에 접근하고 이런 쪽에 기본적인 책들은 과거에 쓴 책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쓴 책들은 미래를 읽는 통찰 같은 거를 보여주는 책들이 있어서 저는 최근의 책은 그렇게 막 마음을 막 심금을 울리는 책들은 아니에요. 어,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고 읽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인문학도 그런 측면에서 저에게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었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거야. 그런 측면에서 인문학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아까 정정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은 사실은 인문학 책은 아니에요. 인문학 책이 인문학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배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고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저기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도 그렇고요. 리딩으로 리드하라도 그렇고요. 뒤에 이 책을 어떻게 읽으면 돼요? 인문학은 어떻게 읽으면 돼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놨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 책 소개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안 돼 있는데 리딩으로 리드하라라고 그거하고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에는 뒤에 그게 나와 있어요. 어, 인문학 초보자는 어떤 책을 읽으면 좋아요? 그다음에 인문학 중급자는 어떤 책을 읽으면 돼요? 초등학생은 어떤 인문학 책을 읽으면 좋아요? 고등학생은 이렇게 해갖고 일반인은 이렇게 다 구분을 해놨어요. 여기는 제가 그게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진 않네요. 뒤에 보니까 제가 그 앞에 읽었던 책들에서 그래도 여기에도 그런 건 나와 있네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책 376쪽에 보면 초, 중, 고교, 수학, 과학, 교과 과정을 만든 위대한 인문학자들이 누구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네요. 여기는 그런 것만 돼 있고 책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안 나와 있고 어, 그리고 대신 여기에는 이제 우리 앞에서 아까 저기 김혜지 소장님이 소개했던 것처럼 어, 이런 책도 읽고 저런 책도 읽고 막 그렇게 소개했던 책이 396쪽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책은 누가 지었고 여기에 소개된 책이 손자병법도 많잖아요. 쓴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되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 소개한 책은 누구 거, 어디 출판사고, 언제 출간한 건지 그런 것들이 이제 뒤에 가면 부록으로다가 실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조하시면 좋겠다. 가능하면
인문 고전은 어떻게 읽어요라고 하면 리딩으로 리드하라 책 뒤쪽 편이나 어, 그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 가능하면 리딩으로 리드하라라는 책 뒤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박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그 주임 선생님하고 임효 선생님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지금 우리가 김 교수님이 한때의 이지성 작가에 대한 책들을 정말 많은 책들을 갖다 놔서 그 읽는 책들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어 제가 리딩으로 리드하라 그것도 그 교수님이 이제 우리 김 교수님 지도 교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읽고 바로 제가 또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리딩으로 리드하라 이거는 우리가 인문학에 대한 그 입문서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읽은 지금 생각하는 인문학은 실천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 김 교수님 얘기한 게 4차 산업할 때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한 게 에이트라는 책이거든요. 음, 네, 네, 맞아요. 에이트라는 책인데, 네, 그 책도 이제 읽고 한참 인공지능에 대해서 나오기 전에 이게 지금 막 붐이 일어나기 전에 이지성 작가가 미리 쓴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걸 읽고 난 다음에 진짜 엄청난 인공지능에 대해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들으면서 인문학이 정말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인문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특히 이제 아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인문학을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과 이 차이가 굉장히 컸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나라별로 했을 때에 어, 유대인들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IQ가 되게 높았잖아요. 세계 2위. 근데 유대인 같은 음, 경우는 IQ가 33인가 몇인가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걔네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 노벨 수상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 184명이 나왔잖아요. 우리나라는 한 명, 그것도 한 명이 진짜 노벨 평화상 평화성.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인문학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그 차이가 거기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사실상 우리가 이러한 인문학을 받지 못했던 부분이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걔네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려고 그런 인문학적인 요소들을 다 빼가지고 교육 시스템 아예 교육을 받지 못하게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두뇌가 발달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게 가능할 수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 그런 게 없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 교육이 얼마나 큰 사람에 대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생각했고 저도 이제 꿈꾸는 나락방하고 그리고 이제 일독, 이독 이게 아까 우리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 이게 바뀌면서 바로 저도 그 책 다 읽었었거든요. 근데 음,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를 읽으면서 사실상 제가 많이 변화가 됐어요. 우리 그때 설단합의에서 그거를 다 읽고 33권을 읽자. 그렇게 하고 리스트를 막 작성하고 그거 기억나시죠? 그거를 하면서 제가 네. 햇빛금 북클럽을 만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햇빛금 북클럽을 만들게 음, 된 것은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죠.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 책을 읽고서나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아까 그래서 이야기한 게 우리 임효옥 선생님 맨 처음에 이야기한 게 그거였었거든요. 강력한 생각은 강력한 행동을 낳는다. 이제 그러면서 그 세네카 이야기를 했어요. 계획이 실패한 이유는 목적이 없기 때문이다. 어느 항구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제 아무리 순풍이 불어도 소용이 없다. 라는 그 글귀가 첫 머리에 딱 할 때 제가 그거를 되게 많이 맞아 맞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낳지. 이게 문구만 바뀐다 뿐이지 우리가 이게 항상 머릿속에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실천이 안 되는 거잖아요. 행동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인문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늘 우리는 자기계발서만 읽다가 인문학 쪽의 뉴스를 보니까
너무 할 얘기들이 많잖아요, 지금.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뭐를 빼야 될지 맞아, 맞아.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것이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너무 주희 선생님하고 임혁 선생님 해주셔서, 저, 예전에 읽었던 그런 내용, 책들은 사실상 읽었어도 막 머릿속에서 나가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제, 두 분이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심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조금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조금씩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 시간이 벌써 40분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 마무리하고요. 사진 한번 찍고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는 또 다음 주에 저희들 조금 빨리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시간이 그래서 인원이 시간을 좀 많아서. 다음 주에는 맞춰서 들어오시면 뭐 지금처럼 발표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하여간 어쨌든 들어오는 대로 사람이 계시든 안 계시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 보세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눈을 감으신 분이 계셔서. 예, 눈 크게 뜨고요. 예, 누구지? 이렇게. 하나, 네,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예, 크게 뜨시고요. 눈 크게 뜨라면 더 조그맣게 뜨죠, 그죠? 눈 뜨라면 눈 다 감아지고. 내 아니요. 깜빡하는 눈 사이에 작은 아, 눈을 뜨는지 몰라. 눈에서 레이저 나온 줄 잘, 알았어. 근데 잘 뜨셨어요. 그러니까. 예, 저는 예, 요즘,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예, 제일 괴롭다니까 네네. 작은 눈 크게 떨어가면은. 예, 정성록 선생님. 아니, 저는 요즘 저번에 아침인가 한번 저녁에 뵀나요? 우리 스마일리치 주희 그 선생님? 선생님. 그때 되게 이쁘게 한번 잠옷 입고 왔다고 김민기 아, 선생님 그러셨나? 급세사 옷. 잠옷 어, 입고는. 그때 그 모습이 되게 이뻐가지고 되게, 눈앞에 많이 나타난다고. 그 웃는 모습이. 응, 항상 예, 이쁜데? 오늘도, 응. 예, 선생님 항상 오늘도 화장하고 그때 그 와서 주인수 이쁘다. 모습이. 선생님이 응. 예, 제가 30초를 드리면 아마 지금 옷을 변신해 갖고 오지 않을까. 제가 변신했잖아, 제가. 나 좀 전에 옷 그러니까. 바꿨잖아. 아니, 왜냐면 그때 너무 맞아. 모니터 되게 더워가지고 이쁘게 어, 이렇게 했던 벗었어, 것 어. 같아. 더워가지고. 응. 아, 아, 예, 진짜. 그러니까 열이가 지금 여기는 지금 날씨가 아니라 이 영하 열이가 지금 10도인데, 올라가. 영하 10도인데 거기는 좀 덥군요. 예, 아니요. 우리 주인수 선생님, 갱년기 때문에 그래, 갱년기 때문에. 아니, 우리도 저희, 추워요. 거기는 엄청 예, 추웠어요, 저는. 아니, 아, 이런 오늘 영하 속도면은 10도, 영하 7도래요. 다음 주에, 저기, 이 속도면은 다다음 주에, 아, 다음 주에 다 걱정하지 끝내요. 마세요. 다음 주에 다음 다 주에 하면 끝내요, 어떻게 그래도. 끝내요? 그러면 딱 예, 5분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겠습니다. 원래 있잖아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 시간에 다 끝내게 돼 있어요. 근데 선생님 그러셨잖아요. 많아도. 선생님은 5분 안에 끝낼 수 있다며. 뭘 걱정하셔. 네, 5분 안에. 우리 예, 하여간 예, 5분에 끝나실 분은 5분에 하고요. 10분 하실 분 10분 하시고 어, 자기 마음대로 또 그날 또 갑자기 5분 한다 했는데 5분이 왜 이렇게 짧냐고 또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편안하게 그러실 것 같아. 예, 근데요, 대신 중요한 대신 거. 예 잠깐만요. 아, 대신 네네.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5분 한다라고 50분만 안 하면 돼요. 아, 저 얘기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5분이, 뭐야, 둘이 부부야? 둘이 부부야? 우리, 아니, 우리 해피컴에서 항상 얘기하잖아. 아, 교수님, 아마 지금 한 10분 정도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랬는데 10분이 연변이 50분이에요. 40분, 50분. 아, 예, 저희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요. 그랬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야. 그쵸? 피곤해. 예, 이게 음, 하다 저 보면 같은가 봐. 5분은 시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발표하는 맞아, 맞아. 사람이 이제 왜냐하면 내 이야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안 돼요. 내 이야기 들어가면 5분짜리가 50분 갖고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딱 그 내용 안에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주말 잘 저를 보내시고요. 보고 하는 얘기 같아. 다 아니야. 해당되는 거야. 지금은 누구나 다 해당되는 여기 거야. 계신 분들은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도 하실 말들이 많고 많아서. 그동안 맞아. 못했던 말도 많고 아유, 예, 피곤해요. 그런 것들이 예, 말 이어가시지 마시고 끝내주세요. 끝내겠습니다. 끝내자. 아침 7시에 예, 하는 거는 8시까지 하고, 7시 월요일부터 7시 50분까지. 50분. 목요일까지. 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네. 예, 그 준수 선생님, 그 준수 10분 선생님 되면 끝내줄 시작해요. 거예요.
예, 잠깐만요. 혹시 이제 다른 분들 얘기하지 말고 주인 선생님만 얘기해 주세요. 아니, 오늘 이거 준비하느냐고 바빠갖고서는 대문 닫을 거는 못했는데 대문까지 닫으라는 말이에요? 아, 저의 아, 네. 건배사는 그러면은, 땡큐입니다. 저의 건배사는 땡큐입니다. 땡큐. 땡큐. 네, 네, 감사합니다. 땡큐. 네, 아, 행복한 하루 감사합니다. 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은, 되세요. 오늘은 생각하는 주인이 다 됩시다. 그만, 뭐 고민합니까? 네. 생각하는 주인이 됩시다. 주인, 행복한 주인이 빨리 네, 됩시다. 나가십시오. 네, 빨리 나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